자, 소모품과 소모품의 정리. 우리 지금 수동결산 사항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 수동결산 사항 중에서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 네 가지 사례 우리가 정리했고요. 자, 소모품과 소모품을 정리하는 결산 수정 분계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자, 구입할 때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서 이렇게 차변에 자산 증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고 조사를 해가지고요. 소모품의 재고를 조사해 봅니다. 그랬더니 10만 원어치가 있지 않고 3만 원어치가 재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소모품을 구입할 때가 가령 7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7월 1일 날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전부 자산으로 잡아놨는데 결산 시에 창고에 가서 소모품 재고를 조사했더니 3만 원어치가 재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7만 원은 어떻게 돼요?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용 처리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발생. 그리고 대변은 뭐예요? 소모품 자산에서 감소시켜야죠. 이렇게 자산을 감소시키면 이제 재고만큼 소모품의 잔액이 수정이 되겠죠. 여기서 10만원 자산 증가 시켰다가 7만원 자산 감소 시키기 때문에 이제 소모품은 3만원으로 실제 재고하고 똑같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할 때 이와 같이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하는 결산 정리 분계를 일반 조표해야 된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모품을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자, 사례를 보시면 이것도 7월 1일 날 소모품 10만 원을 구입하면서 비용 처리했습니다. 차변의 소모품 비. 그리고 12월 31일 날 결산일 기준으로 창고에 가서 미사용액을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 3만 원이 재고예요. 미사용액이니까 재고죠. 그러면 비용 처리했던 것 중에서 3만 원은 자산 잡아야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 증가. 재고니까. 그리고 3만 원은 비용에서 취소시킵니다. 비용 취소. 그렇게 되면 7월 1일 날 비용으로 잡았던 10만 원 중에서 3만 원이 취소되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소모품 B는 7만 원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7만 원으로. 이것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따라서 앞에 1번의 사례와 2번의 사례는 결국에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소모품 B는 7만 원, 재무상태표로 가는 재고자산인 소모품은 3만 원. 두 개가 다 똑같은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방법은 달라요. 자,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을 우리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작업도 수동결산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 사례는요.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크다는 말은 가격이 올랐다 이겁니다. 올랐으면 자산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시키시고 대변에는 이것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자, 두 번째 사례는 단기 매매증권이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작다.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이럴 때는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는 자산 감소.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비용 발생, 가격이 올랐을 때는 수익 발생.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수익과 비용이지만 매도가능 증권은 여기 교재에서 지금 사례로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실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개정 과목 정리할 때 자본의 개정 과목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현금 과부족의 정리도 우리가 수동결산 사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가령 11월 1일 날 장부상 현금은 5만 원이었는데 실제 현금이 6만 원으로 만 원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원인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11월 1일 날 이렇게 만 원이 더 많으니까 장부를 고쳐야죠. 차변의 현금 잡았고 대변의 현금 과부족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결산일까지 이 만 원이 많은 원인이 무슨 원인인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비익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털어내줍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잔액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안 되게끔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것도 11월 1일 날 어느 날이 됐든 상관없고요. 장부상의 현금은 5만 원인데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을 가서 세어봤더니 4만 원입니다. 만 원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대변의 현금, 차변에는 원인을 모르겠다. 현금 과부족. 그랬다가 12월 31일까지 그 원인이 안 밝혀지면 12월 31일 날 일반전표에다가 모자라는 것은 잡손실, 그리고 대변의 현금 과부족을 반대쪽에 기록해가지고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 정리가 이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결산 당일날 현금이 많더라. 그러면 바로 자비, 차변의 현금. 당일날 현금이 부족했다. 바로 잡손실, 대변의 현금. 그래서 결산 당일날의 현금 불일치는 즉각 자비익과 잡손실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결산 당일날 다시 현금 과부족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현금 때문에 결산 분계하는 사항들 여기 나왔었고요. 다음에 선납세금을 정리한다. 우리가 선납세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계 기간 중에 법인세를 중간 예납했거나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원천 징수를 당했거나 했다면, 자, 법인세 중간 예납,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죠?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당했어요? 이것도 이자를 미리 납부한 겁니다. 아직 결산이 안 끝났는데.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이자를 법인세를 중간 예납한다든가 이자의 원천 징수를 당한 부분을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분계를 해두거든요. 그것을 결산 때는 법인세로 대체를 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계 처리가 뭐냐면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입니다. 이것을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주면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결산 정리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아시죠? 우리 부채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비유동 부채를 딱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례를 한번 볼까요? 결산 현재 장기차입금 중에서 50만 원은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도래했다 이거예요. 장기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상환해야 될 장기차입금이 얼마냐 이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기차입금 부채 감소시키고 이것은 내년에 갚아야 되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부채로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채를 왜 감소했다 증가시키느냐? 대변에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이고 차변에 있는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에서 빼가지고 유동부채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그래요. 유동성 대체분계. 부채 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의 환입.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자동분계 사항입니다만은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회계처리는 일반전표의 수동분계로 해야 됩니다. 어느 때 하는 것이냐? 네, 여기 설명 나오죠. 결산일에 매출채권 잔액의 대손 설정률을 곱한 대손 추정액보다 대손 충당금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이 클 경우입니다. 우리가 대손 추정액이 만약에 대손 추정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이 3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추가 설정하는 분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자동 분계 사항이에요. 추가 설정하는 것은. 근데 이건 반대라는 거예요. 대손 추정액이 500인데 대손 충당금으로 기설정되어 있는 게 600이다 이거 600. 더 많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전표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다가 차변에 대손충당금 100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100만 원 이렇게 환입을 시켜주는 회계처리를 수동분계로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사례 나와 있네요. 자, 결산일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20만 원이고요. 대손 설정률은 1%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2,000원이 대손 예상액입니다. 대손 추정액이 2,000원. 그런데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00원이랍니다. 1,000원이 더 많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을 이렇게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0원 줄여주는 거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거고요.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해주는 계정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주는 역할,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한다. 이건 배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과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 부분에서 마지막에 부가세 정리분계 나왔던 거 이것도 결산 12월 31일에 해야 될 경우는 이것도 결산분계에 포함이 되겠죠. 2기 확정 때는 부가가치세 정리도 12월 31일 날도 합니다. 2기 확정 정리분계. 네,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게 여기 있는 것이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자동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분계 사항은 뭐가 있느냐? 자동분계는 일반전표로 가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 누르면 차변 대변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분계를 우리가 자동분계라고 합니다. 자동결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동결산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 6가지가 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발생시키는 분계.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 요거 자동 분계 사항이에요. 감가상각비를 발생시키고 감가상각 누계액 발생시키는 분계, 자동결산 분계사항입니다. 퇴직급여를 계상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발생시키는 거,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계상하는 거, 아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 계상도 자동분계. 기타 채권 뭐예요? 대여금이라든가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손 예상액,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발생시키는 분계,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법인세를 입력해가지고 미지급 세금 발생시키는 것도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이때 법인세 입력할 때 선납세금은 빼고 입력합니다. 선납세금은 수동결산에서 법인세로 대체했기 때문에. 네, 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은 자, 상품 매출원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품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말에 이거는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재고조사해서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가 누르게 되면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죠. 두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상, 추가 설정액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추가 설정액. 그래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이잖아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에다가 추가 설정액을 입력해 가지고 전표 추가 누를 거예요. 그럼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차감 계정.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그러면 추가 설정액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기말 매출 채권에다가 그 대손 예상률을 곱합니다. 이게 대손 예상액이에요. 거기서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줍니다. 이것이 추가 설정액이에요. 그거를 입력할 겁니다. 다음에 감가상각비의 계상. 우리가 앞 시간에서 월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놨죠. 그래서 기능모음에 가가지고 감가상각 반영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에 해당 란에 숫자가 딱 입력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퇴직급여의 계상. 우리가 이것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퇴직급여를 전부 계산해 가지고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기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뺍니다. 그 추가 설정액을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입력한 다음에 그러면 이런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12월 30일 일자로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 증가, 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상. 이것도 우리가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율을 적용해 가지고 대손 예상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계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아까 그 기타 채권은 미수금이라든가 대여금이라든가 선급금 이런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비용 발생, 대변의 대손 충당금,
미수금이나 대여금 또는 선급금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이용됩니다. 자, 법인세 입력. 아까 수동분계에서 선납세금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납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결산을 하면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그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 회사의 법인세 예상액을 구하는데 그 법인세 예상액을 입력을 할 거예요. 법인세 추산액에서 선납세금 뺀 것을 우리가 법인세 추가 계상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법인세에다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이런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차변의 법인세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증가. 결산 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는 법인세가 부채로 전환돼야 됩니다. 부채로 인식돼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지루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동결산 사항과 자동결산 사항을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실제로 해보는 것보다 힘들어요. 이렇게 훑어보는 게.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문제가 보니까 몇 개 없어요. 지금 예제는 엄청 많았는데 실제로 해볼 거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이 회사 말고 유형상사라는 회사를 해볼 텐데 다음에 그 유형상사에서는 예제가 많아요. 그때 또 복습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나와 있는 것만 우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 현재 미사용액 4만 원에 대한 4만 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자, 이건 소모품 정리는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한번 가볼까요?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12월 31일 날짜 입력하시고요. 자, 여기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미사용액 4만 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해라. 자, 자산 증가 차변이죠. 자, 3번 차변에다가 소모 172번 이게 자산입니다. 엔터. 거래처 적용 그냥 결산 정리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차변에 4만 원. 엔터 하시고 줄 바꾸면 대변 4번 대변이 뭘까요? 소모품 B입니다. 소모품 B 800번대 사용하세요. 830번 4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소모품 정리분계는 소모품 B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비용 처리했던 회사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산 처리했던 회사는 이게 차변, 대변이 바뀝니다. 소모품 B가 차변, 대변이 소모품이 오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말 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다. 이거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4번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온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한다. 보충법이다.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인데 1%는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보충을 얼마 해야 되는지 역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러 가겠습니다. 합계 잔액시산표를 열어보세요. 합계 잔액시산표 결산일 날짜 12월 31일을 입력합니다. 외상매출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잔액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잔액에다가 1%를 곱해 보세요. 곱하면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29만 2,650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대손이 예상된다. 그런데 기설정되어 있는 게 여기 82,000원이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설정을 해야 되니까 보충법이니까 이걸 빼주는 거예요. 빼기 82,000원. 빼주면 29만 2,650원. 21만 650원만 보충하면 이 자리에 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충 금액은 요만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책에다가 210, 650을 메모를 해둡니다. 외상매출금 그 밑에다가 결산자료에다가 이 숫자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82,000원에 더해져 가지고 29만 2,650원이 수정 후 시산표에 가면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받으러움도 하겠습니다. 자, 받으러움 잔액을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1%를 곱해보세요. (35,000원이) 나오죠. 거기에서 보충법이니까 요 24,000원이 지금 잔액이 있죠. 대손충당금이. 그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 24,000원을 빼줍니다. 빼기 24,000원 하면은 11,000원이 나오죠. 이 11,000원만 보충하면 35,000원으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정 후에는. 그래서 11,000원을 메모해 두는 거예요. 받으러움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 둔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수행 4번은 준비가 됐습니다. 입력할 준비가. 숫자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메모해 놨고 여기다가 메모해 놨죠. 다음에 수행 5번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이 300만 원이다. 이것은 먼저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선납세금이 있으면 선납세금에 대해서는 먼저 수동분계를 먼저 하고 없으면 이거 전부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선납세금이 있느냐? 아까 잔액시산표 하기 열어놨죠?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있으면 이 안에 있습니다. 없네요. 3.1패션은 법인세 중간 애납도 하지 않았고 이자 소득도 없거나 또 있었는데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는 이 금액을 300만 원을 모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수행 2번부터 수행 5번까지 한 번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하세요. 결산 일자를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하시고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는 창이 나오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양식이 나타나는데요. 자, 지금 커서가 긴 막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파랗게. 엔터를 천천히 치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자, 커서가 작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작아졌네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경우에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 요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 문제 요 순서대로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자,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라고 여기 저 수행 2번에 나와 있죠?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입력하면 요 위에 있는 매출원가가 2천만 원이 빠져요. (2천만 원)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아까 6,350만 원에서 4,3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자, 엔터로 또 내려가 보세요. 어디서 딱 멈추냐면 퇴직급여에서 딱 멈췄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데이터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건물에서 딱 멈추죠. 자, 우리가 여기다 수동으로 건물 얼마, 차량 운반구 얼마, 비품 얼마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동으로 입력하려고 아까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모음 눌러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기능모음. 그래서 거기에 기타에 보면 감가상각비 반영이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우리가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아까 앞 시간에 해놨잖아요. 해놨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보이죠. 유형자산에서 건물 250, 차량 운반구 3633333, 비품에 55632, 무형자산 없어요. 무형자산은. 그래서 유형자산의 3개 개정 과목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여기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결산 반영이라는 단추를 눌러봅시다. 누르면 아까 그 자리에 입력이 됐어요. 확인. 네,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자리에 우리가 준비한 숫자가 입력돼 있죠.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안 했다면은 여기다가 한 개 한 개 입력해 주면 됩니다. 또 엔터로 내려가 보세요. 외상매출금에서 딱 멈췄죠.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 아까 여러분 수행 4번에 있었던 메모했던 숫자 210650을 여기다 입력하세요. 그리고 받으러 오면은 11,000원을 입력하세요. 이것이 그렇죠.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차변에는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또 엔터로 가보면 선급금은 설정하지 않았고요. 영업이익이 여기서 계산되고, 또 엔터로 내려가면 조감법상 특별상각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법인세 계상에서 딱 마지막 줄에서 멈춥니다. 여기다가 수행 5번에 있었던 법인세 추산액을 입력합니다. 300만 원. 그러면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세금으로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입력할 것을 다 입력했기 때문에 점표 추가만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저 상단에 있는 점표 추가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점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면 돼요.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런 다음에 일반 점표 12월 31일 거를 다시 조회해 보세요. 아까 열어놓은 창이 있으면 거기서 여기 조회라는 단추를 눌러도 됩니다. 12월 31일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소모품 정리했던 게 1번 점표. 2번 점표를 보세요. 결차의 상품 매출원가, 결대의 상품. 이거 차변 대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넘어와 있죠.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알아두세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여러분 결산 문제 제가 요 문제 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를 종이에 써라. 이게 기억해 주세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요 분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해요?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면 돼요. 그게 매출원가예요. 분기를 하라.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 차변, 상품이 대변입니다. 다음에 그 3번 전표를 보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6688965 비용 발생했고 대변에 차감 계정 3개가 있죠. 203번 건물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 209번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 213번 비품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 다음에 4번 전표 보세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 22만 165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109번 대손충당금은 108번 외상매출금에 대한 차감계정 21만원. 111번 대손충당금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차감계정 11,000원. 이렇게 대변이 입력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전표 보시면 차변의 법인세 등 비용이에요. 비용 발생 300만원. 대변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법인세이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 부채 증가 300만원. 이러한 분계가 우리 조금 전에 전표 추가에 의해서 이 분계가 자동으로 입력됐다. 이렇게 자동으로 전표가 입력된다 해서 우리는 자동결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패션의 결산까지 지금 했네요. 수행 과제 풀이 우리가 했던 거예요.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네, 수행 결과 풀이가 이 231페이지까지가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장부 마감을 할 겁니다. 3일 패션의 장부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정이 안 되죠. 장부 마감이 되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장부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3일 패션이라는 회사로는 연습이 끝나고 다음에는 3일 패션 좀 남았군요.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여기.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일 패션의 장부 마감부터 공부를 하도록 실습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